자, 이충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박사님, 내가 이번에는 3차 전쟁이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학문적으로 안 틀려요. 맞죠? 맞아요. 성도들한테요. 예. 더 풀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3차 전쟁이다. 목사님이 참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안 했는데도 국제정치를 진짜 잘합니다. 예, 잘하는. 제가 솔직히 요새 이제 공부를 제가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열심히 하는데 하루에 한 몇 시간을 성경을 읽는데 그동안은 내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국제정치학 공부하는 시간을 희생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네. 이게 내가 내 공부를 지금 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는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게 제가 이제 전쟁론이 전공인데 국제정치 중에도 이게 다 전쟁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다야, 맞아요. 다야.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내 공부 시간을 손해 보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가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게 내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로 지금 맞아 떨어지는데 맞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거를 몇십 년 전에 이제 다 패스한 겁니다. 맞죠. 지금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참 이 국제정치 전쟁 뭐 국가 이런 거를 따로 공부 안 했는데도 성경을 통달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 아시는 거예요. 박사님, 네. 내가 박사님한테 배운 거 지금 3차 전쟁. 아니 3차 말고요. 네. 빌리그레암 얘기를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그때 이제 2차 전쟁에서 6.25 아닙니까? 미군이 다시는 이제 한국에 안 오게 돼 있었잖아요. 안 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에치슨이가 국무장관이 그렇죠. 한국을 포기했다고 선언했잖아요. 50년 1월 12일. 네. 그러니까 한국 전쟁 나기 딱 5개월 전에 네. 한국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지킨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은 일본 열도를 지나서 옥자나와를 지나서 대만을 지나서 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는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지키겠다는 데에서 한국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놈들이 그렇지. 와 이거 기회가 왔다. 그렇지. 그래갖고 소련을 가가지고 야 미국 놈들이 그저 한국은 안 지킨다고 지금 에치슨이 선언했는데 이거 때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스탈린은 아니야 미국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도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랬더니 김일성이 그러니까 빨리 하면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빈자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6.25 일어났을 때 사실은 미군은 안 오게 돼 있었고 그렇죠. 포기하고 나갔으니까. 그런데 빌리그레암이 그렇죠. 그야말로 참 빌리그레암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은혜지. 그러면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걸 제가 지금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한국에다가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미래한국이라는 신문에 6.25 때 미군이 그때 이제 에치슨이 바보라서 에치슨 선언한 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 세계의 각국을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미국한테 이 나라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를 했는데 미국이 도와줘야 될 나라 16개 중에서 한국이 15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치슨 선언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에 전쟁이 딱 나니까 맨 처음에 그 트루만 대통령은 이건 또 뭐야? 맨 처음에 한국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트루만의 첫 번째 생각은 저 스탈린 저놈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네. 저게 나를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바보같이 굴면은 저놈은 이 전쟁을 일으켜도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면 독일을 때릴 거야. 한국은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가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막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날 전보를 치는 거예요. 전보를 치는데 그 전보문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회고록에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인가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국제정치학자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한국말로 그냥 해석을 하면은 수백만 미국 시민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한 이 순간에 네. 하나님께서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트루만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수백만 미국인들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은 지금 강력하게 공고합니다. 공산주의자들한테 맞짱을 뜨십시오. 한국에서 터졌는데 이제 strongly urge showdown with communism now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권유하는 바오니 지금 이 순간 공산주의자들한테 맞짱을 뜨십시오. 그 다음 문장은 정말 그때 그 순간 읽으면은 몸이 떨립니다. 전율이 느껴져.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한국에는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거는 내가 정말 숫자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습니다라고 딱 써 있고 그 다음 문장, 이 문장들이 다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냐면은 이 전보문,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전보문이 뭔지 알 거예요. 있는 임다에서 글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글자 한자가 다 돈이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아주 글자를 줄이고 뜻만 통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 맨 마지막 문장은 We cannot let them down. 이거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도들이 공산주의한테 쓰러지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네 줄이에요, 네 줄. 국가가 위기에 처한 이 순간 미국의 수백만 기독교도들은 하나님께서 각각께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강력하게 권유하노니 공산주의자들한테 맞짱을 뜨세요. 그렇지.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독교도들이 많습니다. 맞죠. 그들이 쓰러지도록 놔둘 수 없는 일입니다. 맞죠. 바로 그 네 줄. 맞죠. 나중에 전쟁이 6월 25일 날 시작되고 7월 1일 날 미군이 부산에 오고 7월 5일 날 저쪽 오산에서 미군하고 북한군하고 전투했습니다. 인민군 5,000명에 미군 540명인데 그 540명 중에서 180명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그 처참한 전투를 했는데 하여간 8월 달쯤 됐을 때 미군이 한 30만 와 있었거든요. 그 기자들이 그랬어요. 대통령, 지금 한국에 미국 군인이 30만 명이나 가 있는데 그 나라 중요하지 않아서 손 띄고 나온 나라인데 이거가 뭐냐? 손 띄고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나온 나라에 30만 명의 미군이 가 있는 게 뭐냐? 트루만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뜻이라는 소리죠. 하늘의 내가 그 하늘의 뜻이라는 소리를 나중에 빌리그람 목사 그 회고록을 읽고 아는 데까지 한 몇십 년 걸렸습니다. 맨 처음에 하늘의 뜻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전쟁 날 때는 전화를 받았을 때 읽고 있던 책이 역사책인데 이 세상에 어떤 큰 전쟁도 작을 때 막지 못했기 때문에 큰 전쟁이 되었다라는 역사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은 작은 전쟁인데 요걸 막아야지 큰 전쟁이 안 나. 한국에서 막아야지 소련 놈들이 독일을 안 건드릴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게 그것도 대단하다. 전쟁 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책을 읽고 있었으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빌리그람 목사가 보냈던 전보문 하늘의 뜻, 그거 나중에 그거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전쟁도 교회 때문에 이긴 것이고 이승만 장로님과 오제도 해서 교회가 이긴 것이고 2차 전쟁 6.25 때도 결국은 빌리그레함 교회 때문에 이긴 것이고 그렇죠. 맞죠? 그럼 이번에 3차 전쟁도 이겨야 돼야 돼요. 나도요 목사만 아니면요 난 이 운동 안 해요. 왜? 공산주의 시킨 대로 하면 되지 뭐 밥 먹고 살다 죽으면 되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내줄 수 있어 없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이번에도 이겨야 된다 이거. 이겨야 되는데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가만 놔둬 기도하면 이길 거야. 안 된다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1,000만 명 조직해야 된다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가지고 우리가 세계 제1의 선교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8월 15일까지 목숨을 걸어. 목숨 걸자. 주먹 다 쥐어봐요. 앞뒤 좌우에 다 합시다. 목숨을 겁시다. 목숨을 겁시다. 아멘.
우리가 국민혁명당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니까요, 벌써 저기 국민의힘 이준석 있잖아요. 그쪽에서 벌써 반응이 생기잖아요. 요즘 이준석이가 말하는 게 좀 달라졌어요. 우리 때문에. 봐요, 금방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안 하고 그냥 저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정당한테 맡겨놓으면 걔들이 이걸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지금도 봐요, 보안법을 안 막아내잖아요. 지금 일부러. 그리고 개헌한다고 지금 계속 둘이 만나가지고 개헌한다고 그러잖아요.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해내야 되니까 여러분 하여튼 간에 계속하고, 전국 교회가 다 비상을 걸어서 전체가 나서서, 아니 나는요 주일마다 이렇게 애타게 광고하는데도 이게 지금 내 설교 듣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데 10명씩 하면 바로 200만, 하루에 200만씩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맨날 저녁만 되면 내 전이한테 물어봐. 야, 오늘 몇 명 올라갔나? 몇 명 올라가면 내가 울어. 아유, 이 백성들이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네. 뭐라고 있기에 뭘 바빠가지고 생명을 안 지키냐 말이야.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승리합시다. 목사님한테 제가 그 하나 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그 지난 그 유튜브 방송에서 너아라 TV에서 한국 사람들이 당자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당파, 당 이런 단어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정당에 가입한다고 그러면은 이 국민혁명당이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는데, 아이 나는 당원은 가입을 안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이영은 PD가 질문을 하길래 왜 교수님이 당에 가입하셨습니까? 그러길래 나는 정치를 하려고 가입한 것이 아니라 의병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좋아져야지 내가 공부를 더 편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가 아니라 그 세상 만드는데 그냥 의병으로 그냥 같이 끼겠다고, 옆에서 구경하겠다고 그런 의미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병 개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정치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내가 당에 가입하면 내가 정치인이 된다라고 오해받을까 봐 조금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물어보면은 국민의 3분의 1은 나는 공화당이라고 그러고, 그보다 좀 더 많은 사람 나는 민주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요.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가입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걸리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의병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광화문 운동 1000만 명 사인하는 거는 쉽게 됐잖아요. 그거는 사인을 잘하는데 당에 가입하려니까 그때부터는 좀 딱 멈추는. 그래서 그거를 개념을 국민들이, 당신네들이 들어와서 정치하라는 게 아니라 이 정치운동을 지지하고 마음으로 후원하고 숫자로서 표시해달라. 이 1000만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 당원은 1000만까지도 필요 없어요. 당원은 100만이라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당원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1000만은 의병 1000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을 우리 이 국민들이 나라를 다 지켜야 되고, 그렇지, 자유민주주의에 살아야 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당신들의 행동에 지지합니다 라는 것을 가입하는 것으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네. 예. 자,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하면 내년 3월 9일 되면 아무래도 우파가 대통령이 될 텐데, 뭐 윤석이가 되든지 최재형이가 되든지 홍준표가 되든지 그러면 다 끝나는 건데 뭐하러 목사님 그렇게 협박하고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대다수야 지금 우파 국민들 중에는. 그럼 내가 물어보자고요. 그럼 내년 3월 달에 가서, 그래서 그 뭐 윤석이가 되든지 홍준표가 되든지 뭐 됐다고 칩시다. 되면은 저쪽 애들이 촛불 시위 다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이명박 때도요, 대통령 초기 때 광우병 촛불 시위 나와서 그날부로 이명박은요 식물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러면 홍준표도 그렇고 최재형도 그렇고 또 윤석열도 대통령이 됐다 하시다. 촛불 시위가 나온다. 100% 나올 것 같죠? 나와요. 100% 나와요. 제대로 해본 경험이 있어서 멀쩡하던 박근혜도 그냥 끌어내버리는데 지금 청와대까지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촛불 시위를 한다 그러면 그 윤석열이 되든지 홍준표 되든지 최재형이가 촛불 시위를 제압할 힘이 있을까 없을까? 촛불 힘이 있다고? 천하의 윤석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하려고 11월 3일 날 체제 대전환, 이름이 아주 말이 체제 대전환. 체제 대전환이라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모든 국가의 기업의 50%는 국유화한다. 부동산도 국가 소유로 한다. 체제 대전환을 11월 3일 날 하겠다고 쟤들은 차근히 진행 중인데 이것도 모르고 우파 국민들은요, 선거만 하면 다 될 텐데 되기는 뭘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8월 15일 날 먼저 우리가 선수를 쳐야 돼. 선수를 쳐서 반드시 우리는 혁명을 완수해야 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박사님 박수하겠습니다.